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김말순. 너는 적국 스파이다. 무슨 소리를. 이지윤 상병. 내 할머니가 뭘 했는지 말해. 부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더. 훈련, 급식, 모든 걸 적어갔습니다. 지윤아, 내 입으로 그 말을 하니. 봐라. 가족조차 속인 더러운 간첩이다. 김말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네가 뭔데? 입 닥쳐. 이제 넌 죄수야. 40년 군복 입고도 결국 간첩질이냐? 역겨운 할망구? 이제 끝낼 때가 왔군. 그 순간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왔군. 이 모든 건 그냥 늙어 조용히 살려던 한 할머니를 다시 전장으로 끌어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장을 볼 시간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강원도 산골마을 새벽 5시 70세의 김말순이 다락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군인의 그것이었습니다. 꼿꼿한 자세, 정확한 보폭, 그리고 40년간 몸에 밴 습관처럼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자 대한민국 최초 여군 투스타 군복이 나타났습니다. 별 2개가 달린 계급장, 수많은 전투와 승리의 흔적이 새겨진 그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른 피와 땀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말순의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정돈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그녀의 과거를 증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전투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는 모습, 남성 장교들 사이에서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제대식에서 눈물을 참으며 경례하는 모습까지. 그때는 정말 치열했지. 1980년대 초 여군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온갖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대냐, 애나 낳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남성 동료들보다 2배 더 열심히 훈련했고 3배 더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당시 말수는 대북 정보 분석팀을 이끌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적의 동선을 추적하며 후속 테러를 막아낸 것이 투스타 승진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이렇게 불안하지? 은퇴 후 5년이 지났지만 말순의 하루는 여전히 군대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기상, 체조, 아침 식사, 그리고 이 군복 정리까지.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손녀 이지윤이 떠올랐습니다. 5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이지윤은 말순에게 있어 세상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군인 정신을 보고 자란 이지윤은 밤늦도록 할머니와 함께 앉아 군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12살 때 이지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말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험난한 길을 손녀도 걸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현재 강원도 한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 중인 이지윤은 평소 일주일에 2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은 연락이 뜸해졌고 전화를 받아도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훈련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때마다 이지윤이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군 생활을 한 말순의 직감은 그것이 단순한 훈련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의 목소리에서 들렸던 떨림, 그리고 말끝을 흐리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위험 신호였습니다. 저녁 7시 말순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갓 지은 쌀밥. 소박한 식사였지만 오랜 군 생활로 단조로운 식사에 익숙해진 터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평소 전화를 즐겨하던 이지훈이 문자를 보낸 것부터 이상했습니다. 말수는 안경을 쓰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서 못 버틸 것 같아. 순간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 밝고 씩씩한 성격의 이지훈이 보내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본 말순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말순은 즉시 이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서 말수는 단순한 군 생활의 어려움이 아닌 뭔가 더 심각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지훈의 목소리에서 들렸던 공포, 그리고 최근 몇 주간 이어진 침묵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 말수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을 정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에서 부대 관련 연락처들을 찾아냈습니다. 은퇴했어도 여전히 유효한 인맥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뭔가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내야 해. 창밖으로 보이는 깊은 산골의 밤하늘 아래 말순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로워졌습니다.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보내던 대한민국 최초 여군 투스타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전쟁터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김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밤새 이지훈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있는 부대로 직접 가봐야겠어. 말수는 옷장에서 깔끔한 민간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의 구두까지 마치 중요한 업무를 보러 가는 것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모습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오전 8시 말수는 버스를 타고 이지훈이 근무하는 부대로 향했습니다. 2시간여의 긴 여행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보다는 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문 초병이 다가와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지훈 상병의 할머니입니다. 국방부 감찰 협조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 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었지만 오랜 군 생활로 익힌 당당한 태도는 초병을 주눅들게 했습니다. 초병은 부대 내부로 연락을 취한 후 말순을 안내했습니다. 부대 내부로 들어서자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병사들의 표정이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평소 부대에서 볼 수 있는 활기찬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말순의 경험으로는 이런 분위기는 부대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누구시죠?
부대장실 문이 열리며 38세 김태호 대대장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말순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동시에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방부 감찰 협조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 말순은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40년간 군 생활로 단련된 카리스마가 김태호를 압도했습니다. 김태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무슨 감찰을. 여기 들어오시면 그냥 돌아가시진 못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게 당신들 뜻대로 될까요? 말순의 차가운 대답에 김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분명 이 늙은 여자를 우습게 봤지만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부대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던 중 말순은 멀리서 고개를 떨군 채 서 있는 이지윤을 발견했습니다. 손녀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무슨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윤아. 말순이 부르자 이지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그만해요. 괜히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지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할머니를 보면 환하게 웃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순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분명히 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하지만 이지윤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돌아가세요. 여기는 할머니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 순간 말순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이 부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손녀는 그 문제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이지윤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태호가 참모들과 함께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순을 제거해야 할 방해물로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말순은 이지윤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이지윤은 더욱 불안해하며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까지 위험해져요. 그 순간 말순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지윤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움이 할머니에게까지 미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부대 내부의 싸늘한 기류, 김태호의 위협적인 태도, 그리고 손녀의 절망적인 모습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말순은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군 생활로 터득한 노하우를 발휘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병사들도 말순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부대 생활은 어때요? 말순이 한 일병에게 물었을 때 그 병사는 주변을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좀 힘들어요. 대대장님이 회식비를 급식비에서 빼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병사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훈련 보고서도 거짓으로 작성하라고 하세요. 실제로는 훈련을 안 했는데도 했다고 보고하라고. 말순은 작은 수첩에 이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적어나갔습니다.
각각의 증언이 쌓일수록 김태호 대대장의 부정행위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였습니다. 간부들도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 못해요. 신고했다가는 더 큰일 당한다고. 한 상병의 말에서 말수는 이 부대의 실상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김태호는 공포 통치를 통해 부대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고 누구도 그에게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태호는 부대장실에서 참모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 늙은 여자가 우리를 조사하러 온 거 맞아. 병사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더라. 참모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들 역시 김태호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다들 입단속 철저히 해라. 그리고 병사들한테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전달해. 알겠어? 김태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말순이 임시로 배정받은 생활관에서 정리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깨졌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벽돌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즉시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살펴봤지만 이미 범인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서 벽돌을 발견했고 그 벽돌에는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꼰대 하나 때문에 다 죽는다. 당장 꺼져. 말수는 그 쪽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김태호가 부대원들을 선동해서 자신을 압박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군. 말수는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40년 전 첫 부임지에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여군이라는 이유로 온갖 견제와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왔습니다. 더러워도 끝까지 봐야지.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식당에 들어서자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의적이던 시선이 적대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주변 대화를 들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 부대 망한다더라. 괜히 문제 일으켜서 우리만 피해보게 생겼어. 대대장님이 그러시는데 저분이 간첩이래. 말수는 김태호의 술수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부대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려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법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경험해 본 것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말순이 부대 내 작은 정원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몇 명의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할머니, 그만 돌아가세요. 여기서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 부대 평화로웠는데 할머니 오신 다음부터 분위기 이상해졌어요. 말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병사들이 진실을 모른 채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무슨 진실이요? 대대장님이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순간 멀리서 김태호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사들이 일부러 큰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할머니가 뭘 안다고. 나이 들어서 관심받고 싶어 하나 봐. 하지만 말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자신이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태호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것은 숨길 것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수는 다시 수첩을 꺼내 하루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김태호의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만 확보하면 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둠이 깔리자 말수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더욱 치열한 하루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부대 강당에 전 장병이 소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급 집합이었기에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김태호 대대장이 연단에 올라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말순도 뒤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호의 표정에서 뭔가 큰 일을 벌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40년간 군 생활로 터득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태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엄숙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순을 바라보더니 다시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김말순 씨는 적국 정보기관과 내통하며 우리 부대 정보를 빼돌리는 스파이입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병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순을 향한 시선들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말순이 항변하려 했지만 김태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이지훈 상병 나와서 증언하십시오. 그 순간 말순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이지훈이 떨리는 몸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지훈 상병, 당신의 할머니가 지난 며칠간 무엇을 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김태호의 목소리에는 위압적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가 부대 내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십시오. 병사들에게 부대 내부 사정을 물어보고 훈련 현황이나 급식 관련 정보들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김태호가 계속 압박하자 이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직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지훈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손녀가 자신을 배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그랬어요? 이지훈의 질문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말순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지훈도 피해자였습니다. 김태호에게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 말을 하니 말순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녀를 향한 원망보다는 김태호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실제로 이지훈은 어젯밤 김태호에게서 끔찍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너도 공범으로 체포되기 싫으면 내일 할머니를 부정해. 그렇지 않으면 너도 같이 끝장이야. 김태호는 이지훈에게 가짜 증거들까지 보여주며 압박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심어준 것입니다. 할머니를 구하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그래야 둘 다 살 수 있어. 어린 이지훈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당에서 이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진짜 간첩이었나 봐. 할머니까지 이럴 줄이야. 가족도 속이고 있었던 거야? 김태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동시에 모든 의혹을 그녀에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장병 여러분. 가족조차 속인 교활한 스파이입니다. 우리 부대의 침투에 정보를 빼돌리려 했습니다. 말순은 무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물리적인 공격보다 더 치명적인 정신적 타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녀로부터 배신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아이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구나. 하지만 말순은 이지윤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을 보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손녀도 김태호의 희생양이라는 것을, 이지윤이 진심으로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라는 것을. 김태호는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장병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교활한 수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태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말순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합이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지자 이지윤이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윤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말순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김태호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군. 말순은 주먹을 꽉 쥐며 일어났습니다. 손녀마저 적으로 돌린 이 상황에서 이제 정말로 혼자만의 힘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김말순이 생활관에서 하루 종일 받은 충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뒤이어 김태호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말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김태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직접 수갑을 꺼내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늙은 스파이가 어디서 설쳐? 이 부대엔 4번만 있어. 김태호는 말순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70세 노인에게 할 행동이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그런 배려 따위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말순이 항변하려 하자 김태호는 갑자기 그녀의 뺨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말순의 몸이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입 닥쳐. 할머니, 웃기지 마. 이제부터 너는 죄수야. 김태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우월감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듯 했습니다. 헌병들도 김태호의 폭력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김태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누구도 그에게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40년간 군복 입고 나라 지켰다고? 결국 간첩질이나 하는 더러운 할망구였잖아. 김태호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말순의 인격을 짓밟고 모독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군인이라니. 말순이 분노에 차 말하려 하자 김태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밀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칠게. 말순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준 게 어디야? 늙은 것이 주제도 모르고 설쳐대서. 부대원들이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짜 간첩인가 봐. 할머니까지 이럴 줄이야. 대대장님 말이 맞았네.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 병사들 사이에서는 공포와 경멸이 섞인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김태호가 의도한 대로 말수는 완전히 악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김태호는 바닥에 쓰러진 말순을 내려다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초 여군 투스타의 최후야? 꼴이 말이 아니네. 말수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김태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이 될까? 하지만 말순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지만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정신력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헌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구금실로 끌고 가. 그리고 24시간 감시해. 혹시 탈출이라도 시도하면 즉시 보고하고. 네,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말순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순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끌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만나는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피해갔습니다. 구금실은 부대 한쪽 구석에 있는 작고 음침한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침대라고 해봐야 딱딱한 나무 판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말수는 그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뺨도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몸이 아닌 마음에 있었습니다. 손녀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감,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김태호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증거라는 것을. 만약 정말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말수는 주머니를 더듬어 작은 물건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김태호도 헌병들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슴 안주머니 깊숙이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4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위기관리 능력이었습니다. 항상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부대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해왔습니다. 녹음기 속에는 김태호의 폭언, 회식비 횡령 지시, 그리고 이지훈을 협박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왔군. 말수는 고통스런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태호는 자신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구금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말수는 40년 전 첫 부임지에서 다짐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김태호의 악행도 부대 내의 공포 분위기도 그리고 손녀가 겪고 있는 고통도 모두 끝날 것입니다. 말수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구금실에서 밤을 지새운 김말수는 새벽 4시에 깨어났습니다. 몸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4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를 해야 할 때야. 말수는 조심스럽게 가슴 안주머니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이 장치에는 지난 며칠간의 모든 결정적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호의 폭언, 회식비 횡령 지시, 이지훈에 대한 협박, 그리고
어젯밤의 폭력까지. 다행히 발견당하지 않았군. 말수는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0년간 군 정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였습니다. 항상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김태호와 헌병들은 말순을 수색할 때 겉옷과 바지 주머니, 신발까지 뒤졌지만 불에 지어 안쪽 깊숙이 숨겨둔 녹음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여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6시 말수는 구금실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전화기를 발견했습니다.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전화기에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외부 연결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말수는 40년 전부터 기억하고 있던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국방부 감사실 직통선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한 긴급 연락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 국방부 감사실장을 맡고 있는 박중원 준장이었습니다. 말순보다 10년 후배였지만 군 생활 시절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이였습니다. 중원아, 나야. 김말순이다. 장군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중원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말순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군 내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강원도 제17보 병사단 2대대에 있어. 긴급 상황이야. 네. 무슨 일이십니까? 말순은 신속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태호의 부정행위, 부대 내 공포 통치, 그리고 자신이 스파이로 몰린 상황까지. 박중원은 말순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장군님, 정말 확실하십니까? 증거도 있어. 모든 대화를 녹음했거든. 말순은 녹음기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박중원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장군님, 지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마워. 하지만 서둘러야 해. 김태호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와야 하거든.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다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김태호가 자신을 폭행하면서 한 말들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늙은 스파이가 어디서 설쳐? 이 부대엔 4번만 있어. 할머니? 웃기지 마. 이제부터 너는 죄수야. 40년간 군복 입고 나라 지켰다고? 결국 간첩질이나 하는 더러운 할망구였잖아. 이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호의 목소리도 또렷하게 구별되었고 폭력의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김태호는 부대장실에서 참모들과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은 다 처리했지? 네, 모두 폐기했습니다. 김말순 관련 자료들도? 네, 그녀가 스파이라는 가짜 증거들로 대체했습니다. 김태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말순을 완전히 제거했고 부대 내에서 자신의 권위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김말순은 끝이야. 누가 와도 우리가 이긴다. 오전 8시 말순은 구금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40년간 군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었습니다. 손녀를 구하고 부대의 정의를 되찾고 김태호의 악행을 끝장내는 것. 지훈아, 조금만 더 참아.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몸은 비록 늙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정의를 향한 의지만큼은 40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내자. 그 순간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왔군. 김태호도 헬리콥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인멸했고 말순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와도 소용없어. 이미 게임은 끝났거든. 하지만 김태호는 몰랐습니다. 말순이 40년간 쌓아온 인맥과 경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헬리콥터가 부대 상공에 도착했을 때 말순은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김태호의 몰락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말순의 마지막 전투가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헬리콥터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김태호는 부대장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와도 상관없어. 이미 모든 증거는 처리했고 김말순은 완벽한 스파이로 만들어뒀거든. 네, 대대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모들도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헬리콥터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자 김태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군단장과 국방부 감사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린 사람을 보고 김태호는 경악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김말순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구금실에 가둬둔 늙은 여자가 아니라 40년간 나라를 지켜온 투스타의 위엄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긴급 집합, 나팔 소리와 함께 부대 전원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렸습니다. 김태호는 급히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왔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군단장이 연단에 올라서자 부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김말순을 보며 병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스파이로 몰렸던 할머니가 지금은 군단장과 나란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병 여러분, 김말순이 마이크를 잡자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70세 노인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투를 치러온 군인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김말순 투스타입니다. 40년간 이 나라를 지켜온 군인이며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제까지 스파이라고 했던 사람이 투스타라니요. 부대장 김태호,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말순의 차가운 명령에 김태호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김태호 대대장, 당신은 부대 기강 파괴, 병사 협박, 상급자 폭행, 그리고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게 어떻게... 김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모든 증거를 없앴고 김말순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요? 그럴 리가. 김말순은 주머니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 연결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늙은 스파이가 어디서 설쳐? 이 부대엔 4번만 있어. 김태호 자신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웃기지 마. 이제부터 너는 죄수야. 40년간 군복 입고 나라 지켰다고? 결국 간첩질이나 하는 더러운 할망구였잖아. 녹음이 계속되자 김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어젯밤에 한 모든 폭언과 폭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할망구 다 끝장낼 거야. 손녀년도 같이 구속해.
김태호가 이지윤을 협박하는 내용까지 나오자 병사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대장이 저런 사람이었어? 할머니를 폭행했다고? 우리가 속았구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태호의 악행, 말순에 대한 거짓 누명, 그리고 이지윤에 대한 협박까지. 진실이 햇빛 아래 완전히 노출된 것입니다. 내가 늙었다고요? 하지만 정의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김말순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아온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이 헌병을 불러 김태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제까지 부대를 공포로 지배했던 그가 이제는 죄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김태호는 끝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끌고 가려 할 때 멀리서 한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이지윤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지윤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김태호에게 협박당해 할머니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김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젯밤까지 느꼈던 배신감은 이미 사라지고 오직 손녀에 대한 사랑만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윤아. 할머니가 다 이해해.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를 믿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무서웠을 거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할머니와 손녀가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며 부대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어제까지 대립했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태호는 헌병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김말순의 마지막 말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그녀의 신념이 마침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태호가 구속되고 새로운 부대장이 부임하면서 부대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상철 중령은 4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진정한 군인 정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상철 중령의 첫 훈시는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병사들도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부대장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이제 정말로 병사들을 위한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김태호가 빼돌렸던 급식비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식사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군대 같아. 할머니 덕분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병사들 사이에서는 김말순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훈련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위 보고서 작성이 사라지고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진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지윤은 이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다시 당당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를 잊지 않겠어요. 이지윤은 동료 병사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전파했습니다. 김말순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전체 부대에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대 마당에는 김말순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기념비는 앞으로 이 부대에 복무할 모든 장병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김말순은 부대 전체 장병들 앞에서 작별 연설을 했습니다. 70세의 노인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40년간 나라를 지켜온 군인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병 여러분, 저는 이제 진짜로 은퇴합니다. 병사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보여준 김말순의 모습은 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낸 사람 모두가 지킬 수 있습니다. 김말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병사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부당한 일을 마주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이지훈이 앞으로 나와 할머니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훈아. 내가 자랑스럽다. 김말순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손녀가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대를 떠나는 김말순을 배웅하기 위해 모든 장병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의심과 적대감 대신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말순 투스타님 감사합니다. 병사들의 우렁찬 구호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말순은 마지막으로 경례를 하며 부대를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말순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진정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군. 며칠 후 부대에서는 신병들 사이에서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진짜 투스타 할머니가 스파이로 몰렸다가 부대를 통째로 참교육했다더라. 정말이야? 70세 할머니가? 응, 그 할머니 때문에 나쁜 부대장이 감옥 갔어. 이 전설은 오래도록 신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김말순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손녀를 구했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자신의 신념을 증명했습니다. 다락방에서 군복을 정리하는 김말순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군 투스타의 마지막 전투는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끝이구나. 하지만 김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젠가 다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도 주저하지 않고 나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한 할머니의 사랑, 여러분 마음에도 와닿으셨죠? 가족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